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퇴직, 이직 이유라는 이유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사례가 오늘 아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오늘 이제 수료자 중에 회사를 퇴직하고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팀장님 같이 이렇게 상의 좀 하고 왜 퇴직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얘기를 들어봤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이제 프로그래머의 퇴직과 이직에 대해서 한번 여러 사례를 얘기를 해봐야겠다. 보편적인 사례들을 이제 3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전 계약 조건을 안 지키는 경우에요. 사실 이 경우에는 보통은 들어갔다마자 빨리 나오죠. 보통은 이제 그 경력자들한테 많이 있는 일이긴 한데, 뭐 연봉을 예를 들어서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언가를 해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을 뭘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뭐 사무실 조건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 조건을 안 지키는 거야, 상대방이. 이 경우에도 빨리 보통 좀 이렇게 똘똘한 친구들은 빨리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얘기하고 연봉 협상을 하고 이 회사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니까 빨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수료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을 준다라고만 얘기가 됐다면, 실제로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업무 이제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2,700으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뭐 추가 뭐 어떤 그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회사가 양아치 짓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오고요. 보통 그런 경우는 이거는 조금 얍삽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시면 아마 다음 연봉 협상에도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그렇게 한 회사가 계속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과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에 오늘 온 친구의 얘기인데, CTO가 있는데 그 CTO가 지적을 했대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라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고치라고 한 대로 고쳤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서버가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지시한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해서 오히려 역지사지로 본인이 화를 내면서 지가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막 청문회를 했대요. 사람 앞에다 두고 면박을 준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지시한 대로 한 건데, 이 그 한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 개발자죠. 얘 입장에서는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 지가 시켜놓고도 잘 안 되니까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이런 패턴 되게 많잖아요. 개발 업계라든지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상사가 지가 시켜놓고도 잘 안 되면은 부하 직원 탓하고 뭐 이런 케이스에 얘가 이제 말린 거죠. 그래서 얘가 가서 정중히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나는 그냥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엄청나게 역정을 내면서 막 발광을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폭언을 듣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폭언을 듣고 그냥 나와버리게 된 거죠.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잘못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잘해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합리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한 척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은 회사와의 트러블이 조금씩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봉 자체를 잘 지키는 게 훨씬 핵심이지, 그 연봉 자체보다 연봉보다 뭔가 부족한 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조금 복지가 좀 아쉽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복지라는 거는 본인들 맘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처음에 대화가 잘 통해도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잖아. 그런 케이스도 종종 있거든요, 회사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람 좋아서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 회사에 들어왔더니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지 않았던 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없죠.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연봉 깎고 막 들어가고 이런 경우 많은데 사실 그렇게 좋은 제스처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난 어차피 여기서 일하러 왔고 내가 뭐 군생활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하고 나한테 줄 돈만 명확하면 딱히 이렇게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해내는 편이긴 한데 이제 이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 저 사람은 진짜 같이 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친구 굉장히 많은 회사를 붙었고 좋은 회사 많이 붙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좀 씁쓸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때? 근데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오래 일을 했는데 이직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폭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같이 일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얘가 또 상처를 잘 받아, 얘가. 그래서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프로세스를 가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애초에 그렇게 계산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돈 입금되면 일하고 아님 말고 약간 프리랜서를 처음부터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를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마인드가 저는 저변에 좀 깔려서 별로 저런 거에 개의치 않는데 이제 처음 회사 가는 친구들은 첫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 구직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문제로도 이제 퇴직과 이직을 많이 한다. 라는 거. 그리고 3번 이제 돈 문제인데 4번도 해야겠다. 4번은 업무 난이도. 이 정도. 3번을 얘기하자면 돈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라는 게 회사 사정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돈을 굉장히 잘 줘요. 어떤 회사는 돈을 자꾸 밀려. 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막 심하면 막 2달, 3달 밀리고 그러면은 월급쟁이들이 돈이 어딨어. 월마다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제 3달 되면 미치겠는 거지. 그러면서 나온 케이스도 있었어요. 원래 들어가서 입사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밀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팀부터, 그러니까 개발팀은 좀 덜 밀렸는데 다른 그 인사팀? 그 팀부터 밀리더니 결국에는 이제 개발팀까지 밀릴 것 같으니까 얘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이직을 해야 될까요, 팀장님?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랬죠. 바로 이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침몰선은 타는 게 아닙니다. 매정해 보이죠? 막 의리 있어 보이죠? 참나, 의리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 잘 벌 때 많이 뭐 주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그 돈 잘 벌 때 많이 주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돈 문제 처리하는 게 좋고, 저희도 그 직원 월급 밀려본 적도 없고, 팀노바 관련 이제 환불할 때도 깔끔하게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환불을 해주고 있고, 좀 그러고 있어요. 학생들과의 문제에서도. 왜냐면 그렇게 돈 벌어서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저는 좀 철학이 있는 교육을 하는 걸 좋아해서 일부 이제 철학이 없는 교육기관들은 요즘은 완전 연봉 마케팅이 일반적이더라고. 평균 연봉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내가 5년 전에 처음 했거든. 뭐 그런 거. 그리고 나는 뭔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는 코칭을 한다는 표현을 국내에서 최초로 썼어요. 코딩 교육에서. 근데 이제는 막 우리는 티칭을 하는 게 아니고 코칭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카피해서 쓰고 막 다 카피하더라고요. 마케팅이나 홈페이지 문구. 뭐 예를 들면 팀노바는 일반적인 학원이 아닙니다. 팀노바는 그 어떤 학원인과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라고 제가 옛날부터 글을 되게 오래 썼어요. 왜냐면 블로그 글이 다 증거잖아요. 제가 쓴 글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던 학원들이 그거 다 카피하더라고. 그래서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 들죠. 마케팅 오리지널리티가 없고 싶진 않아서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많은 학원들의 마케팅 수단이 되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다 카피돼서 오히려 복사된 느낌. 그래서 좀 요새 약간 현타가 좀 왔어요. 아무튼 4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업무 난이도.
업무 난이도라는 게 뭐냐면, 일단 보통 개발 일이요, 좀 사람들이 좀 냉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잘하는 회사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일 잘하는 회사, 좀 기술력 있는 회사면 기술력 없는 사람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업무를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힘들고, 뭐 액팅으로 막 몇 개월 견뎌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견디다 보면은 사실상 뭐 이렇게 더 지칠 뿐이고, 그래서 업무 난이도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이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직을 해요. 퇴직을 하거나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옛날에 다녔던 회사에서 어떤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되게 못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업무를 대신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줘보세요. 그래서 대리님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일을 많이 해줬죠. 근데 일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저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오고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제가 일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 왜 다니고 있나 싶긴 했었을 거예요. 표정이 좀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거 하러 이제 이렇게 회사 이제 계단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저기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통로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좀 피곤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대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통화 많이 하는 곳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얼핏 들었는데, 이제 딴 회사의 뭐 면접을 보고 뭐 통과한 느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면접을 잡는 느낌이었나 모르겠어. 그리고서 이제 얼마 안 돼서 가더라고요. 좀 더 업무 난이도가 낮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개발자의 퇴직과 이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있어야 어려운 일도 소화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잘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너무 판타지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덤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가치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잘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항상 개발자들은 평생 노력하면은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뭐 보일러 수리공, 뭐 아니면 뭐 전기 기술자, 뭐 이런 분들 보면 나이 들으셔서도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공학이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의 특징이겠죠. 전문직은 좀 나이 먹을 때까지도 자영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앞으로 수요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스마트 농업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제 뭐 IoT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IoT 뭐 드론, 뭐 이렇게 스마트 농업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농약 뿌릴 때 드론으로 막 뿌린다든지, 뭐 이런 기술. 그리고 이제 뭐 축산업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 스마트 농업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인식 기술이라든지, 뭐 새끼를 낳았는지, 아니면은 센서 기술로 이제 동물의 발전기 주기를 이렇게 가지고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이게 정말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이제 뭐 유럽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농장에서도 개발자가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떤 분야에든지 개발자 많이 필요하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만 잘하는 거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언어만 잘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서버라는 개념과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과 클라이언트라는 개념과 또는 IoT 기기,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아무튼 퇴직을 해서 좀 자기와 더 맞는 회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퇴직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게 돼도 이 회사만이 진리가 아니고, 회사마다 다 어떤 프로세스나 생각하는 거나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이직을 하셔도 됩니다. IT 업계 원래 이직이 잦은 편이에요.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너무 그렇게 퇴직을 하시더라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